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금바리 자연산 회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 달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계속 제공하면 사람은 미쳐 돌아버리거든요. 즉 대안이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대안, 선택권이 없는 삶은 이는 마치 지옥과 같이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40, 50대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아주 큽니다. 잘 됐을 때에 대한 기쁨, 그리고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이 공포심,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저울질을 하시는 나이가 40, 50대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대안, 선택지를 초이스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의 제목은 K조선에서 40대, 50대 삶의 난이도 수준을 파악해보고 그 해결책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대한민국 40대, 50대가 힘든지 관련 사례를 같이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행했던 저의 전략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장인의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는 40대, 50대 분의 직장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러한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실 겁니다. 즉 현금 유입이 되겠죠. 많은 직장인분들이 현금이 유입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직장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파이프라인에 매우 큰 의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장인의 스트레스의 본질은 상사나 부하 직원,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근무 강도가 빡세냐 약하냐 또는 출퇴근 거리가 뭐냐 멀지 않냐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본질은 현금이 유입되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기에 대안이 없어서 힘든 것이죠. 대안이 없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투잡 또는 쓰리잡 또는 주식이나 스마트스토어 등 투잡 등을 자잘하게 많이 도전을 하십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상하수도 수도관은 아니어도 세면대 수도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빨대 수준인 경우도 많죠. 특히나 요즘과 같이 주식 시장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본전만 유지해도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금바리 자연산 회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 달 내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계속 제공하면 사람은 미쳐 돌아버리거든요. 즉 대안이 있는 삶은 행복한 삶이고 대안, 선택권이 없는 삶은 이는 마치 지옥과 같이 불행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 직장에서 유입되는 그 파이프라인, 현금의 파이프라인에 매우 많이 거의 100% 의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직장인을 올가매는 힘들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20, 30대는 회사 다니다가 힘들면 그냥 사직서 내고 나오면 됩니다. 아직 나이가 비교적 젊기에 다른 도전을 하거나 다른 배움을 가지거나 기타 등등 비교적 자유롭죠. 즉 대안이 많죠. 60, 70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두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같이 커피숍을 가던 아니면 등산을 하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눌 수가 있겠죠. 요즘에 노후 파산이나 노후 빈곤 등등 많이 언론에서 다룹니다만 기본적으로 60, 70대가 되면 그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밥벌이는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0, 70대 노부부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대안이 있는 선택지가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반대로 40, 50대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아주 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0, 50대라고 했을 때 아마도 학업을 진행 중인 자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무언가 도전했을 때 기존에 유입되던 현금 그 이상의 퍼포먼스 즉 성과가 나야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즉 여러분의 선택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죠. 안 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기 전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고 잘 됐을 때에 대한 기쁨 그리고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이 공포심 이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저울질을 하시는 나이가 40, 50대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대안, 선택지를 초이스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없고 선택지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리스크를 모두 다 감당하고 도전하는 소수의 분도 계시겠죠. 그 선택지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사장님들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래처가 즉 B2B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하는 제가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체 매출이 100%라고 했을 때 소수 2개 또는 3개 정도의 거래처에서 발생되는 매출 구성비가 70% 정도 되는 경우를 제가 비일비재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거래처 2군데가 그 사장님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 2군데에서 현금이 유입되다 보니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정 거래처 2~3군데 거래량이 집중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년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거래처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는 생명줄, 동아줄이 되는 거죠. 즉, 그 거래처가 슈퍼갑, 갑 오브 더 갑이 되는 거죠. 즉, 갑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 그 사장님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직장인과 똑같죠. 왜? 선택지와 대안이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사업은 하지만 제가 볼 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직장인과 동일한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한번 살펴볼까요?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하시면 보통 투자비가 한 8천만 원, 물론 1억, 1억 5천 그 이상도 들겠지만 인테리어 보증금 하면 대략 한 8천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연평균 매출 대략 2억, 영업이익률 10%에서 연 영업이익 2천만 원 정도 잡아볼게요. 그러면 3, 4년 동안 해야 이제 그 투자비를 건지는 거죠. 이제 3, 4년 동안 사업을 하시고 이제 투자비를 건지려고 투자비를 건져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죠? 사업이 잘 되면 인근의 경쟁 점포가 출현해서 그 시장 캐파를 갉아먹습니다, 서로. 또는 경쟁 점포가 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4년 정도 지나면 인테리어 시설 등 이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나 싶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뭔가 목돈이 들어갑니다. 컨설팅하는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은 본인 돈을 본사한테 맡겨두고 키핑하고 본인이 사업하는데 결국 그 사장님은 본사로부터 월급을 받아가는 형태죠. 나중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남는 건 없고 그래서 100%다 이렇지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놓이신 것 같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하는 제 눈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현타가 오시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을 내가 하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장님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 실패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직 중 무자본 창업 준비를 해서 재직 중에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책도 썼고 강의도 조금씩 나가고 컨설팅도 조금씩 나갔습니다. 몰래 숨어서 어디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몰래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와중에 창업 멘탈 코치라는 저희 퍼스널 브랜딩 작업을 했고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수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절대로 탁월해서 이러한 준비를 했던 게 아니고 누구보다 간절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거래처 다각화를 위해 계획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컨텐츠 수익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수입이 창출되는 루트를 다각화하였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수입 다각화로 인해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죠. 왜냐하면 많진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연봉 1억 또는 2억 또는 3억 정규직으로 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안 가죠. 왜? 갈 수는 있는데 가게 되면 저의 선택권이 가는 순간 발탁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안 있는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대안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거고 가능하다 생각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면 어떤 생각을 하든 간절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바쁜 재직 중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책도 쓰고 숨어서 몰래 강의도 다니고 컨설팅도 다녔던 것은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누구보다 간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무자본 창업가의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이고요. 보고 계시는 저희 채널에 소자본 창업, 무자본 창업 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안이 있는 삶을 살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하십니다. 제가 창업 멘탈 코치라는 브랜딩을 론칭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구속당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함이 저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구속당하지 마시고 선택과 대안이 있는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는 보시는 제목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정보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는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되는 내용을 이 공간에서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